중국 증시는 이미 개장을 했는데 안 볼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4,000선을 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역시나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4,000선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한 5포인트 정도는 하락을 하네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반영해서도 지수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담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 특히 돈이 되는 투자 전략 바로 이어드릴게요.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되면서 이제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뭐 이제 내린다는 소식 이제 나올 것 같고 네. 좀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요. 네. 잠시 언급해 주셨어요. 예, 맞아요. 너무 정신없다고 하면서 예. 정강부야. 예. 그런 부분 좀 예상해 주셨는데 시장 네. 어떻게 일단 보시나요? 자,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가장 큰 기대감을 줬던 섹터는 역시 조방원이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방산도 방산 분야에 있어서 논의, 그리고 원자력은 약간 논외긴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실적 발표하면서 AI 버블은 없다라는 얘기 하면서 원자력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했던 부분은 결국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셀온 아니겠냐라는 그런 우려감 정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장 모습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아침장 탄력 있게 상승하다가 결국은 상승 탄력이 차츰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셀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동안에 가장 미국과 협상에서 가장 억눌렸던 섹터가 뭐니 해도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정도가 오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 나머지 업종들도 수혜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개장할 때 이제 자동차 네.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 튀었는데 네. 지금 재빠르게 튀어오르는 섹터는 화장품. 그렇습니다. 역시나 그 사진 한 장 네, 올린 사진 한 장. 저도 안 그래도 아침에 좀 캡처를 해왔고요. 자, 이제 잘 논의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네. 그동안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배터리팩,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서 네. 가장 억눌렸던 섹터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삼양식품이거든요. 삼양식품. 네, 삼양식품, 농심, 풀무원 같은 내수주, 엔터주, 뭔가 모멘텀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의 매수세가 다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으로 쏠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 그리고 또 우리 얼마 전에 GDP, 3분기 GDP 발표가 됐는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로 말미암아 GDP도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는 내수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화장품을 내수라고 취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글로벌리하게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컬처라든지 소위 말했던 K컬처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움직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걸 지금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빠르게 찾으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네. 누가 이제 올리브영 그런 제품을 받아가지고 올린 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누가 받으셨는지? 그 백악관 네 엄마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 대변인이 사진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단기 메모리가 완전히 단기 기억력이 오래가지 못해서 역시 메모리가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특히 레거시 메모리라고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런 AI 시대에도 각광을 받는 이유가 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머러스에게 좀 말씀 잘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을 약간 이제 기념품처럼 받았는데 그렇죠. 거기에 그 CJ 그런 제품들 그렇죠? 예, 뭐 많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담겨가지고 그런 부분 K뷰티가 또 부각을 받았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앞으로 뭐 한중 회담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라는 맞습니다. 기대감? 결국은 우리가 뭐니 해도 중국을 바라볼 때는 한한령, 물론 가시적으로 한한령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미중 회담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결국은 중국과의
어느 정도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중국과의 경계감이 약간은 좀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 같고, 뭐니 해도 시장은 지금은 갯맥구기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제가 앞서서 방송 대기 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왜 코스피는 잘 가는데 코스닥은 못 갈까? 코스닥이 결국은 코스피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갯맥구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램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 바램들이 섞여 있는 업종이 소위 말하는 K컬처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백악각 대변인. 맞습니다. 28살. 네, 여자 대변인. 그래서 대변인도 반한 한국 화장품 깜짝 네. 인증샷, 이런 네. 이슈가 또 부각이 됐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뭐 한 가지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업종이 왜, 화장품 업종이나 이 업종이 왜 못 갔는지를 꼼꼼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장이 성장을 하는 국면이라면 그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숫자, 즉 실적이 나와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화장품 업종, 미용기기 업종에서는 APR 정도만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나머지 화장품 업종 달바라든지 실리콘투라든지 VT라든지 이런 네, 화장품 네. 업종들은 실적을 눈높이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이제 3분기 화장품 업종이 만약에 강세를 보인다면 결국은 3분기에 나올 이 화장품 업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우리의 눈높이를 충족하는지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메모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건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레벨업 가는 건데, 화장품은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서 아쉬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또 시장의 쏠림이 잘생긴 반도체, 멋진 2차 전지, 잘생긴 2차 전지 소재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래도 이쁜 화장품 쪽으로는 시선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은 어떤 그런 이슈,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네. 말씀드렸고요. 조선주 오늘 강합니다. 하나오션 52주 신고가 가기도 네. 했고요. 네. 근데 일본하고 또 네. 미국이 뭔가 MOU 체결 같은 거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약간 좀 찝찝하더라고요. 우리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자, 일단 조선산업을 분석을 해드리면 조선산업의 전통적인 강국은 북유럽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아무래도 바다를 접해 있고, 그리고 또 컨테이너 선사라든지 대규모 선사들이 있기 때문에 북유럽 쪽에서 잘하다가 환경 규제라든지, 참고로 유럽은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한 나라다 보니까 네. 조선과 같은 노동 집약적이면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그런 산업들은 차츰차츰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됐었고요. 가장 먼저 이전이 된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강국이었고,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섬국가다 보니까 해안선이 많고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노동비,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차츰차츰 한국으로 갔었고, 또 한국의 조선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 강국이라고 그런다면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국을 조선 강국이라고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 발주량 기준으로 조선 강국은 중국이고요. 그 다음이 한국이고요. 그리고 일본도 조선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나온 거고요. 일본과 미국은 최근에 조선 역량 강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조선 용량 확대, 공동 설계, 그리고 블록 투자 이런 것들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미 제안을 했으니까 뭐 선박의 모듈화라든지, 참고로 미국에는 선박을 지을 수 있는 독 또는 그런 독 시설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블록을 만들어서 미국까지 싣고 가서 미국에서 그 블록을 조립하는 그런 형태로 배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블록 모듈화라든지 자동화 공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조달 기준 등을 강화할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뭐 생산 법인이라든지 합작 법인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 관련된 정밀 부품, 투자 이런 쪽으로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수리, 부품 쪽에서는 한국과 겹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찝찝하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과 협력한 것은 찝찝하긴 했지만 결국은 조선이라는 파이를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파이가 늘어난다면 한국 입장에서 나쁠 건 없거든요. 아마 그런 논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핵 잠수함 건조 추진 승인, 이런 이슈가 하나의 또 동력이 되어주면서 네. 오늘 조선주 가는데도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과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하나시스템도 많이 네, 올랐어요. 필리조선소 영향 때문인데 그러면은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조선주는 가야 되겠네요. 일단 핵 잠수함은 예. 좀 뜯어볼 게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핵 잠수함은 결국은 우라늄이라는 농축 연료를 쓰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핵미사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농축 수준 그리고 사용 조건 만약에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 나쁘게 생각한다면 이걸 이용해서 너희들 핵미사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일이 꼬일 수 있으니까 네. 연료 농축 수준, 사용 조건 이게 아직 해결돼야 될 관건이고요. 그리고 기술, 건조 역량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옆에 있고 네. 일본이 옆에 있는데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만든다. 그러면은 중국과 일본이 좋아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절대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이런 것들도 풀어야 될 문제니까 우리 너무 단순하게 보지는 마시자고요. 네. 예. 오늘 본부장님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얘기부터 하게 됐었는데 네.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착을 하면서 김해공항에 도착을 하면서 2박 3일 일정을 이제 소화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못 갔던 그런 섹터들이 좀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미국과 중국 전 세계의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펜타닐 이슈도 있고요. 네. 히토류 이슈도 있고요. 네. 반도체 공급마도 엔비디아 AI 칩 관련해서 또 얘기한다고 하니까 네. 실용적인 외교의 장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는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보세요? 예. 결국은 최근에 상황들을 곰곰이 본다면 한국은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쪽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가 강세를 보였는데 2차 전지 소재가 강세를 보인 이유를 꼼꼼하게 뜯어본다면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리튬 가격대, 리튬이나 히토류와 같은 희귀금속 관련된 중국의 수출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리고 중국산 ESS 배터리팩 안 쓰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안 썼을 때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중국산을 안 썼을 때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LG 엔솔,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누가 만드느냐? LNF, 그리고 또 삼성 SDI도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우리도 LFP ESS용 배터리팩 만들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IR 공시 자료가 나오면서 네.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즉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제한을 받아서 제재를 받아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영역이나 그런 섹터를 찾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율 관세가 만일 두 나라국 간에 그 중국 쪽을 갖다가 좀 낮춰준다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렇죠. 삼성 SDI나 SKO 기업의 그 현재 경쟁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2차 전지 배터리 운명이 걸렸다? 이 정도까지 표현 가능할까요? 운명. 저는 최근에 중가가 많이 오른 만큼 빌미 막 울고 싶은데 조정의 빌미. 예, 울고 싶은데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익 실현에 네. 많이 올랐으니까 왜냐하면 아마 바닥 대비해서 LG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많이 오른 만큼 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많이 오른 만큼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2차 전지 배터리 팩 업체나 소재 업체는 장기간 주가가 기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리가 나타나냐면 네. 나 이만큼 올랐는데 이제 본전 됐는데 팔아도 돼요? 야,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중국산 ESS 배터리팩 납품한대. 이게 결국은 이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잠시 후 11시부터 어떤 얘기들이 펼쳐나올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는 또 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가 뉴욕 시장 끝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완전히 시간외에서 엇갈린 주가 흐름이 맞습니다. 나왔는데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AI 투자는 늘리겠다, 네. 확대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관전 포인트를 뭘 잡고 가면 좋을까요? 결국은 구글이랑 정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 이데일리 TV에 나올 때마다 드리는 네네. 말씀이 지금은 빅테크를 사십시오. 제발 빅테크만 사십시오. 빅테크를 사셔야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ETF 전략도 그쪽으로 말씀드렸죠. 그렇죠. 일본 빅테크, 네. 미국 빅테크, 한국 빅테크, 중국 빅테크는 반드시 갖고 계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빅테크, 예전에 빅테크라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지만 지금 빅테크는
각자 도생이에요. 왜냐하면 winner takes all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 살아남기 위해서 AI 시대의 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물량을 퍼붓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조금만 미스하면 뭐 메타처럼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다 갖고 있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한 가지 공통점, 중요한 공통점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AI 관련된 투자를 놓치지 않겠다, 늦추지 않겠다 이 말씀인즉슨 우리가 그 종목을 사서 그 투자에 편승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런 투자를 이루어졌을 때 거기와 관련된 인프라 쪽 어제 많이 주가가 올랐죠. 전력기기 같은 네. 한국이 잘하고 있는 K전력기기 삼총사를 여기에 붙여서 가는 전략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K전력 삼총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효성중공업, LX일렉, HD 현대일렉을 K전력기기 삼총사라고 불리우니까 네. K전력 삼총사까지 붙여놓는다면 저는 좀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전력기교도 그러지만 이제 전선도 강한 흐름들이 맞습니다. 나타나고 전선은 있죠. 약간 레파토리가 틀린데요. 예. 전선은 서해안 에너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리고 또 한국 K전력기기가 유럽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풍력이라든지 해상이라든지 즉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육지와 발전소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필요하거든요. 해저 케이블.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런 부분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준금리 사실 이제 10월 FOMC 그 인하가 됐잖아요. 이건 네. 누구나 아는 거였고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월 연준 의장이 그 확실치 않다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 네.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굉장히 기준금리에 있어서도 네. 중요한 그런 이슈여가지고요. 실은 제가 파월 의장이랑 친하지 않아서 그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은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가거든요. 결국은 지금 사상 최고가일 때는 어느 정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코멘트는 일종의 속도 조절, 야, 좀 진정해. 지금은 너희들 너무 달리지 마. 주가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급하게 달렸어. 좀 쉬어가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바뀝니다. 내년에 바뀌니까 저희는 소위 말해서 군대용어로서 말년병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말년병장 파월이 그 12월에 금리 동결을 강하게 때리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냉각시킬 그런 용기가 있을까라는 그런 쪽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아직까지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살아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10월 마무리해야 되더라고요. 네. 11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테크주, 특히 엔비디아의 5조 달러 굉장히 상징성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빅테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절대 12월까지는 AI가 묻어있는 그리고 AI에 관련된 그리고 AI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업종 ETF들은 반드시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곁다리로 서두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그 종목들의 주가가 높다 보니까 안 오른 걸 찾고 있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오른 걸 찾고 있는 작업들이 아마 고배당주 또는 배당주, 화장품, 내수주 이런 쪽으로 아마 안 오른 걸 찾는 작업들이 남은 2달 동안 이루어질 거니까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 좀 만만한 게 뭐가 있지? 투자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지? 투자해 볼 만한 ETF가 뭐가 있지?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지금 11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굵직한 일정을 소화해야 됩니다. 앞서 네. 저희가 언급해드렸지만 호텔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아침부터 경비도 굉장히 빡빡하게 됐었고, 예, 뭐 인력이 또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등 좀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어떠한 일들, 무역 담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리나라 산업과도 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속보 나오는 대로 이데일리 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전해드렸고요.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